자, 이제 공통수학 원의 다음 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2차 함수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얘기는 기본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형은 ax 제곱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얘가 2차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보통 기본형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 목적이 뭐냐, 여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개형을 이해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이미 중학교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 주셨죠. 두 가지 개형이 있었어요. 자,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a 값이 양수였다면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 형태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a 값이 음수였다면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위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그럼 선생님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외우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어떤 함수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을 논할 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정수값들을 나열해서 좌표평면에다 직접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걸 부드러운 곡선으로 몇 개의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네,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죠. 자, 어떤 함수 y가 2x제곱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이것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예상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 풀어서 그래프를 찾아가는 방법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대응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접근하면 됩니다. 대응표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 여기 x값, 여기 y값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개의 점들을 양수인 정수점, 음수인 정수점을 찍어서 한번 그 함수값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먼저 0일 땐 0이죠. 1이면요. 2 나와요. 2면요. 8 나오죠. 3이면요. 18 나와요. 이렇게 계속 커지겠죠. 마이너스 1이면 2요. 마이너스 2면 8이요. 마이너스 3이면 18이요. 이렇게 계속 또 왼쪽으로도 작아지겠죠. 자, 그렇게 양쪽으로 계속 커지고 작아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이렇게 정수점들의 순서상을 하나의 좌표평면에다가 찍어보는 거죠. 그럼 0일 때 뭘 지난다고요? 0 지나요. 1일 때 얼마 지나요? 2 지나요. 2일 때는요? 8 지나요. 3일 때는요? 쭉 올라가서 18을 지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좌우로 똑같이 대칭되게 만들어지는 거고. 점들을 찍어서 연결해 보니까 곡선의 개형이 보였던 거죠. 곡선의 개형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앞으로 어떤 함수를 새롭게 배우든지 간에 그 함수의 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기본형인 형태에서 이미 결정될 수 있는데 그 기본형 형태를 그래프가 생긴 걸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 정수점들을 찍어서 연결해 보면 그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접 이렇게 실험을 귀찮아하지 않고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귀찮아서 안 해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암기가 못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수학이라는. 직접 이렇게 해봐라. 자, 그래서 기본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일단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그럼 기본형에서 알아야 되는 1번이 지금 이 꼴의 정의와 그래프 개형이라면 자, 요거를 우리가 박스 1번에 1번, 박스 1번에 2번. 그러면 이 y equal ax 제곱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성질. 바로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폭이 좁아지면서 그래프가 y축에 가깝게 되죠. 폭이 좁아지고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지죠. 그럼 반대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은 넓어지고 그래프는 y축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좌표 평면에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보면 되죠. 하나는 선생님이 y equal x 제곱을 노멀하게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y equal 3x 제곱을 같이 그리자라고 하면 폭이 좁아지면서 y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3x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2분의 1x 제곱을 그려라 그러면 폭이 넓어지겠죠. 이 정도의 성질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기본형에서는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차항의 계수 a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y축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지고 y축에서 멀어진다는 사실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박스 1번 기본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목을 안 붙여줬나요? 제목을 안 붙여줬네요. 박스 1번이 뭐라고요, 얘들아? 예, 기본형. 그러면 이제 기본형을 가지고 두 번째 평행 이동하자. 원래는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y equal ax 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 기본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그냥 이렇게 식으로 안 뜨고 글로 써주면 2차 함수의 평행 이동. 요즘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 교과서에서는요. 저 평행 이동된 꼴을 표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는 ax 제곱이었던 녀석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영어로 뭐라고 하죠? 평행 이동을 아는 사람. 소윤아 뭐라 그래?
평행이동. 재원아 뭐라 그래? 네, 맞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 쉬프트 키 있죠? 평행이동의 개념이. 그럼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꼭지점이 m, n인 이차 함수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그 녀석 어떻게 생겼었어요? y는 a에 x-m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꼭지점이 n, n이잖아요. 원래는 기본형에서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는데요? 0,0이죠? 그게 평행 이동되면서 꼭지점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폭을 유지한 채로 m, n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평행 이동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걔를 선생님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꼭지점 0,0이 3,2로 옮겨갔다는 얘기고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그려라라는 얘기죠. 이런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폭은 변함없이 꼭지점의 위치만 바뀌는. 알겠죠? 음. 중3 때 이런 모양 봤죠,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는 거야. 그죠? 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그럼 결국 평행 이동이라는 건 누가 평행 이동하는 거구나? 꼭지점이 평행 이동하는 거구나. 이게 제일 핵심이구나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평행 이동했을 때 꼭지점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이차 함수는 항상 기본형에서부터 대칭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꼭지점 0,0이 n,n으로 가고요. 두 번째, 평행 이동하면 대칭축도 같이 움직이죠. 첫 번째 기본형에서의 대칭축 x 이퀄 얼마였죠? 0이었죠. y축이 대칭축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x가 0인데 모든 y 값을 다 갖고 있는 직선. 그거를 x 이퀄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대칭축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x 이퀄 m으로 옮겨갔죠. 지금 이 문제라면 3으로 옮겨간 거죠. 맞습니까?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 2차 함수를 접었을 때 좌우 데칼코마니처럼 접을 수 있는 대칭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칭축도 평행 이동이 되는데 x 이퀄 0에서 어디로 평행 이동된다? x 이퀄 m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 이동된 식의 꼴, 지금 선생님이 박스 칠 건데 이런 식의 꼴을 예전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기본형으로부터 평행 이동된 식의 모양, 표준형이라는 거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로 가서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차 함수의 일반형. 저 평행 이동된 식을 전개해 보는 거야. 자, 2번에서 구한 얻은 평행 이동된 식 개를 전개해 보자. 원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였단 말이죠. 그러면 a에 x-m의 제곱 더하기 n인데 이거를 전개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이 되고 얘를 계속 더 펼치면 ax제곱 마이너스 2m ax 더하기 m제곱 a 더하기 n 이렇게 바뀌는데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2ma를 그냥 b라는 간단한 문자 하나로 치환해버리고 또 복잡하니까 m제곱 a 더하기 n이라는 이 복잡한 상수를 간단한 문자 하나 c로 치환했더니 그때 얻어지는 제일 간단한 형태의 2차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 얻어지는데 이렇게 얻어진 y 이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식의 형태를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선생님 일반형이 나왔을 때도 결국 함수라는 거는 x에서 y로의 대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함수라는 단원이 2차 함수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단원을 배울 때도 선생님 뭐라고 애들한테 알려주냐면 함수 이퀄 그래프다. 뭐라고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예요. 함수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놀지 못하거나 그래프를 해석을 원활하게 못하면 그 함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함수는 그래프를 잘 그리고 잘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표현된 녀석에서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정보를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느냐? 1번.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의역. 아직 함수 안 배웠으니까 정의역이란 말 안 쓸게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합시다. 우리가 2차 함수를 잘 그리려면 꼭지점 알아야 되고 대칭축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꼭지점과 대칭축이라는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대신에 x절편, y절편은 쉽게 보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식을 변형해야 돼요. 꼭지점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형했죠? 중3 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얼마 더해주고 얼마 빼라고 배웠어요? 4a제곱분의 b제곱 더해주고 4a제곱분의 b제곱 빼주라고 배웠고 뒤에 c가 따라 붙죠? 그럼 앞에서 세 개가 뭘로 바뀌어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뒤로 빠져나오는 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꼭지점 그대로 읽어버리면 마이너스 2a분의 b, 뭐가 되죠? c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게 꼭지점이죠. 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숫자였으면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가 아까 말한 무엇과 같아요? 2차 함수의 대칭축 방정식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꼭지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더니 꼭지점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모두 알 수 있다고요? 대칭축 방정식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다 같이 여기서 대칭축 방정식은 뭐가 돼요?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일일이 꼭지점 구할 필요 없이 2차 함수의 대칭축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칭축 방정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 쳐놓고 얘는 암기하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a와 b 값만 알면 대칭축 방정식은 앞으로 공식처럼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누구로 접었을 때 접힐 수가 있는지 누구에 해당하는 대칭축 방정식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꼭지점의 좌표도 그다음 대칭축 방정식도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x절편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x절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얻는 거죠?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x값을 x절편이라고 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편을 물어봤을 때 좌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선생님 여기다 그려볼게요. x축하고 마이너스 3하고 2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2차 함수 x절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3하고 2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x절편이 뭐니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3,0, 2,0이요 라고 좌표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축과 만나는 x값만 얘기하는 게 x절편이에요. 저 위에 예제를 본다면 이 x절편은 위에 예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직접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저 위에 예제 말고 2차 함수에서 얘를 우리가 여기 스타식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파란색으로. 스타식에서 x절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타식에서 x절편을 구해야 되면 뭘 이용하면 되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좀 대답 좀 해봐요. 속 시원하게. 아니,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x절편 구하라는 문제 봤을 거 아니야. 여기 다 기말고사 시험 본 사람들이잖아. x절편 구하라고 하면 스타식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y에다 0 집어넣는 거죠. 당연한 거죠. x축과 만났을 때 x축이라는 건 y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스타식에서 x절편을 구하기라고 하면 스타식에 뭘 대입해라? y 이퀄 0을 대입한다가 되는 거죠. 야, 그럼 y 이퀄 0을 대입했더니 그 식의 꼬라지를 좀 보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됐어. 결국 바로 앞단원에 나왔던 뭐가 돼버렸어요? 바로 앞단원에 나왔던 뭐가 됐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아, 2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을 푸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y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푸는 거다?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다.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다. x절편 구한다는 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구나. 그럼 세 번째. 저기서 일반형에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게 y절편도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럼 y절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렇죠. 저 스타식에서 맨 위에 보면 여기 스타식이 있어요. 스타식에서 뭐에다 뭘 집어넣어? x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얘들아, 저 스타식에서 y절편은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y절편은 c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상수항 자체가 바로 대놓고 y절편입니다. 기말고사 본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자신감 없게 대답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에서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로 정리해봤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일반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 먼저 일반형에서도 제일 핵심은 뭐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2차 함수에 뭘 찾아야 된다?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꼭지점을 찾아보면 부수적으로 무슨 축 방정식도 구해진다? 대칭축 방정식도 같이 구해지는구나. 왜? 대칭축 방정식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와 같으니까? x좌표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공식처럼 대칭축 방정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눈 감고 한번 대답해보자. 뭐라고 그랬지 아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때 우리 이제 x절편과 y절편 중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x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다 뭐 대입하고 그렇게 y에다 0을 대입했더니 앞단에서 배웠던 어떤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진다? 2차 방정식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서 그때 x값을 구하면 걔가 x절편이다. 자,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0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2차 함수의 무엇과 같다? 상수항과 같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함수의 기본적으로 배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본형에서 살펴봤고 알아야 되는 성질을 정리했고 그걸 평행이동시켜서 식의 구조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면서 꼭지점이 드러나는 식을 살펴봤고 평행이동시켰더니 꼭지점하고 누가 같이 이동하더라? 대칭축 방정식이 같이 이동하더라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그 평행이동된 식을 전개해봤더니 2차 함수에 무슨 형이 나타나더라? 일반형이 나타나더라. 흐름을 잡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백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한번 2분 줄 테니까 읽어보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필요한 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르게 주면서 2차 함수를 찾아내라는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m,n이라고 주어졌다. 그러면 그런 2차 함수를 우리 보러 구성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하면 된다? y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몰라. 얘가 미지수구나, a가. 얘를 미지수로 놓고 꼭지점의 좌표가 m,n이라면 식을 어떻게 구성하면 끝난다? x-m의 제곱 더하기 n이라고 구성해주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2차 함수를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축방 정식만 주어졌다. 축방 정식이 x 이퀄 k다 라고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2차 함수를 어떻게 구성해라? 다시 y는 a의 x-k의 제곱 더하기 b꼴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 밑에는 누가 미지수구나? 아까는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었고 m과 n은 알려진 값이었는데 여기서 m과 n이 문제에서 제공하는 알려준 값이야. 근데 지금은 k만 알려줬고 a하고 b가 미지수가 되는 k는 알려준 값이야. 자, 그래서 어떤 정보를 문제에서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미지수의 개수가 달라지게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괄호 1번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였죠? A밖에 없었으니까 한 개였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대칭축 방정식만 줬기 때문에 미지수 몇 개짜리로 구성이 되더라? 두 개짜리로 구성이 되더라. 식을 완벽하게 내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이요.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주어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알파, 베타가 주어진 값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2차 함수 y는 내가 어떻게 구성하면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a의 x-알파, x-베타라고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이용해서 1차식 두 개의 인수분해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거니까. 그럼 네 번째,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점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주어졌어요. x1, y, x2, y2. x3, y3. 2차 함수가 지나는 3개의 점이 주어지면 2차 함수 하나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2차 함수를 구성할 때 미지수를 제일 많이 놓는 방법이 바로 일반형이었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었죠. 이때는 뭐뭐뭐가 미지수예요? a, b, c가 모두 미지수죠. 그러면 식 안에 미지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저 3개의 미지수 값을 찾으라고 문제에서 단서를 주게 되는데 2차 함수가 지나는 점을 몇 개를 줘야 된다? 3개를 줘야지만 식이 3개가 만들어질 수 있죠. 식이 3개 만들어져야지 A, B, C 3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를 놓는 방법은 기본형으로 놓아주면 된다는 거죠. 기본형이 된다. 무슨 형? 일반형으로 놓아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구성하거나 미지의 2차 함수를 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 적었어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2차 방정식의 실근 혹은 근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먼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에서 a가 양수라고 미리 단서가 제공돼 있다. 그러면 a가 양수면 아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본형에서 어디로 볼록이었죠? 아래로 볼록이요. a가 음수면요. 위로 볼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에서도 a의 부호에 따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결정되는데 a가 양수면 무조건 앞으로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라는 거 우리가 중3 때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함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죠. 알파와 베타에서. 이해됩니까?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와 같은 거야. 자, 2차 방정식 여기다 추가로 씁시다. 여기다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때라는 말과 어떤 말이 동일한 말이라고? 2차 함수가 fn이라고 하면 함수의 약자, 펑션의 약자야.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구나. 지난번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어떤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다 같이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시작. 방정식의 실근은 따라하세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했던 기억이 나죠? 바로 전 시간에. 한 번 더 외워보세요. 시작.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이 그림을 갖고 선생님이 말한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이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래프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이게 왼쪽 좌변을 y라고 놓으면 2차 함수가 된 거예요. 오른쪽 0을 y라고 놓으면 걔는 y 이퀄 0이라는 함수가 된 거죠. 다 같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y 이퀄 0을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거 물어보는 거야. y 이퀄 0이라는 건 뭐죠? y 값은 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x 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그게 y 이퀄 0이죠. y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머릿속 생각을 하세요. y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x 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갖는 거. 뭐가 떠올라요?
x축이 떠오르지 않아요? x축만 떠올려 보세요. x축에 있는 모든 점은 y값이 얼마예요? y는 0인데 x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갖는 거. 뭐가 떠오른다고요? x축이요. 그거를 y 이퀄 0이라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x가 뭐가 됐든지 늘 하나의 함수값만으로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x가 뭐가 됐든지 x축은 늘 함수값 뭐를 가져요? 0을 갖죠, 0. x가 뭐가 됐든지 x축을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도 y값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1에서도, 5에서도, 1000에서도. 근데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y는 한 군데로만 가죠. 그죠? 그게 바로 대응 중에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좌변도 y라고 놨더니 하나의 뭐가 되고요? 2차 함수가 되고요. 이 방정식의 우변을 y라고 놨더니 무슨 함수가 됐다고요? x축이라는 상수함수가 됐죠. 무슨 함수요? 상수함수. 함수값이 늘 0인 함수. 상수라는 말이 뭐예요? 변함이 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상수라고 해요. x축은 y의 값이 늘 변함없이 얼마로 일정해요? 0으로 일정하니까 상수함수. 알겠죠?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좌변은 y라고 놓는 순간 다 같이 몇 차 함수가 됐고요? 2차 함수가 됐고 2차 함수가 됐잖아요. 이렇게. 우변은 y 이퀄 0이라고 놓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상수 함수가 돼서 결국 이 초록색 선이 하나의 그래프라고요. 맞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정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근이.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렇죠? 근데 어떤 그래프가 만나요? 좌변도 y라고 놓으니까 하나의 그래프, 우변도 y라고 놓으니까 하나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하고 초록색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알파 베타랑 같은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앞으로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여러분 나중에 미적 1이라는 걸 배우는데 미적 1에서도의 고차원적인 어떤 방정식을 풀 때도 얘를 써먹고요. 나중에 미적 2를 배워서 이공계과로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 원리를 써먹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꼭 외워줘야 된다고요. 뭐라고 그랬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뭘까요?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고요?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요?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라고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직접 실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알겠죠? 두 가지 다시 한번 세 번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한데. 먼저 방정식의 실근은 무엇과 같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끝까지 씻줘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중간에 그래프와 그래프까지만 얘기하면 뒷말이 뭔지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근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와 같다. 알겠죠? 한 번 더.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 왼쪽에 그려진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몇 개인 게 확실한 거야? 왜?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그리고 그때 실근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두 개의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였던 알파와 베타가 실근이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서 중근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x축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똑같은 여기 선생님이 지금 레이저 쏠 건데 똑같은 이 방정식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방정식이 이번에는 중근 뭐를 가졌다고요? 알파를 가졌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중근 알파를 가졌다고요. 그거를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기하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와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방정식을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푸는 거는 대수적인 접근법이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풀면은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로 풀면 대수적인 접근법이고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관계로 접근하면 무슨 접근법이라고요? 기하적인 접근법이라고. 기하라는 말이 도형이라는 얘기와 같고 그래프와 같은 개념이 알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항상 두 가지 접근법을 다 고려해야 된다. 무슨 접근법과? 대수적인 접근법과 무슨 접근법? 기하적인 접근법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단원에서 왜 이름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붙였는지 그 붙여놓은 이름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앞에서는 무슨 방법으로만 풀었죠? 대수적인 방법으로만 풀었죠. 근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뭐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자?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자. 즉 기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제목이 됐던 거야. 여태까지는 계속 대수적으로만 접근했던 거를 기하적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알겠니? 예. 그럼 중근을 가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왼쪽에 있는 녀석 y라고 두는 순간 걔가 2차 함수 초록색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녀석 y라고 놓는 순간 x축 상수함수 0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는 어떤 a의 x-알파 제곱은 0꼴로 변형이 돼서 풀렸겠지만 이렇게 풀었으면 얘는 대수적인 접근이었죠. 그래프를 그려서 보니까 한 점 알파에서 x축과 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록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중근 가질 때다라는 거를 기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떨 때라고요? 직선이었던 x축과 곡선이었던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뭐 할 때? 접할 때. 뭐라고요? 자, 2차 함수와 x축이 접할 때라는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위에서는요. 2차 함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기하적 해석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똑같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얘는 실근이 안 나왔어요. 실근이 안 나오면 항상 a, b, c가 실수 계수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프와 그래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그림으로 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여기에 지금 주제라고요. 지금 봐봐.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를 기하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경우도 기하적으로 이런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도 기하적으로 뭔가를 떠올려야 되는데 이미 답은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떤 기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어?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 평생 잊지 말라고 한 그 문장 다시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여기서 방정식의 실근은이라고 그랬어요. 교점의 x좌표랑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그러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 안 생긴다는 얘기야. 아, 교점이 안 생겨?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왼쪽에 있는 녀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래프로 접근하면 y 이퀄 ax 제곱더 bx 더하기 c가 2차 함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함수 y 이퀄 0으로 접근하면 얘가 무슨 축인데? x축인데 2차 함수하고 x축이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떠 있다는 얘기죠. x축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x축 위에 떠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 그림을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떠 있는 거예요. 교점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들아, 아까 뭐라 했어? 교점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실근이 없는 거예요. 실근이 없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죠. 이해했니? 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기하적으로 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지금 할랑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대수적인 접근을 기하적인 접근으로 지금 바꿔가는 중이다, 사고를. 그럼 얘는 x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실근이 있다 없다? 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고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거는 선생님 아래로 볼록이면서 밑에 이렇게 되는 그림도 있잖아요. 왜 이거 안 그렸어요? 이거 안 그린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전제 조건이 위에 뭐라고 돼 있었지? A가 양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 세 가지는 아예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요? 와, 어렵다. 그죠? 예. 자, 지금 요 3번은 별거 아닌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처음 배울 때 여태까지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늘 대수적으로만 접근하던 학생들한테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기하적으로 접근시키는 최초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3번은 완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근데 그걸 선생님이 대수적인 걸 기하적으로 바꿔서 머릿속으로 2차 함수와 x축의 그런 관계가 떠오르게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지금 깊이 있게 설명을 한 거야. 이 과정을 거쳐야지 고난도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기는 70% 이상은 이해했다. 요 세 가지. 70%. 두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70%도 못했어, 이거? 그럼 70%가 안 된 사람들은 어느 포인트에서 안 됐는지를 좀 거꾸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소윤이 어디가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아, 90%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못 물어봤구나. 자, 재원이는 어느 파트가 안 됐어요, 아직? 마지막 거가 약간 조금 헷갈려요. 마지막 거가 헷갈린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다. 그걸 내 선생님이 말로 풀어줄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니까 실근이 아닌 거죠. 근데 실근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있을 때 실근인 거잖아요. 근데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x축이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나연이는 어디가 덜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각자 생각해 볼 시간 3분만 가져봅시다. 한번 밑에다가 꿀팁이라고 하고 아까부터 우리가 외웠던 그 문장 두 개를 씁시다. 1번 뭐라고요? 그렇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와 같다. 두 번째,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렇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앞으로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어려운 방정식 문제를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2차 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로 방정식을 기하적 접근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또 2차 방정식의 기하적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mx 더하기 n이라는 방정식도 결국은 2차 방정식이죠. 근데 가만히 얘를 째려봤더니 좌변을 y라고 하는 순간 다 같이 몇 차 함수? 2차 함수. 우변을 y라고 하는 순간 몇 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는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직선 방정식. 뭐라고요? 직선 방정식. 2차 함수는 도형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포물선 방정식. 뭐라고요? 결국 포물선과 직선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형태를 보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여전히 몇 차 방정식? 여전히 2차 방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접근해서 풀자?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풀자. 그러면 그 해법은 이미 앞에서 꿀팁으로 알려드린 거를 그대로 써먹으면 되네. 다 같이 읊어볼까?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찾자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왼쪽 그래프 자체를 2차 함수 아래로 고르고 설정을 똑같이 해놓고 자 우리는 요 식에서 a는 양수를 전제 조건으로 짜놓을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좌변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그린 거예요. 그 우변에 있는 mx 더하기 n은 어떻게 그리실 건데요? 직선이니까 내가 m 값을 편하게 양수로 고정시켜 놓으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이런 증가함수 하나를 그려놓을 수 있죠. 결국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란 얘기예요? 두 실근. 아이고 이제 대답을 좀 하네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베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 녀석을 기하적으로 접근시켜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이런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2차 함수와 일반적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알파와 베타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이걸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수적으로 풀면 우리 어떻게 풀어요? ax제곱 더하기 b-m에 x 더하기 c-n은 0인데 이게 알파 베타라는 실근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완성됐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a의 x-알파, x-베타 이걸 0이 됐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왼쪽 이 마지막 파란색 밑줄 그은 녀석도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녀석은 새롭게 생기는 좌변 을 y라고 놓고 우변을 y라고 놓으면 x축과 아까 배웠던 대로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로 바뀐 거랑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럼 x축과 어디서 만났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에서 만났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처음에 왼쪽을 y1이라고 놨으면 이 그래프가 y1 그래프였는데 두 번째 이 녀석을 y2라고 놓으면 이 그래프는 y2라는 새로운 2차 함수가 된 거지. 두 개 같은 그래프가 아닌 거야. 이해됩니까? 다른 그래프가 된 거라고요. 첫 번째 2차 함수는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던 거고요. 두 번째 2차 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을 그린 거라고요. 이해되죠? 하지만 해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식을 변형한 식을 변형한 것뿐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원래 2차 함수 그대로 원래 직선 그대로 놓고 그린 그림이나 그걸 좌변으로 몰아서 새로운 2차 함수와 x축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나 해는 동일한 곳에서 만난다라는 거. 알겠죠? 아이고 많이 늘었어요. 이걸 알았으면.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점에서 직선하고 접한대요. 그럼 똑같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는 새로운 직선과 2차 함수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이것의 근이 x 이퀄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왼쪽 밑줄 긋고 y1이라고 놓고 오른쪽 밑줄 긋고 y라고 놓으면 y1이라는 그래프는 그냥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초록색 그래프는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점 어디서? 알파에서. 이 접점이 x 이퀄 알파였던 거예요.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나는 접점이 알파였던 거죠. 그럼 이것도 식을 변형해서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x-알파 제곱 이퀄 0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꿔놓은 식의 좌변을 이제 y2라고 놓고 우변을 y라고 놓고 새롭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다? x축에 접하는 새로운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접점은 똑같이 알파더라.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는 변형하기 전에 좌변이었으니까 y1 그래프고 검은색 그래프는 좌변으로 전부 다 모아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은 그래프니까 y2 그래프라서 서로 다른 그래프지만 폭은 어때요? 폭은 같아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왜 폭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A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했나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결과를 낳아주는 그래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또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mx 플러스 n이라는 이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갖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좌변 밑줄 긋고 y1이라는 함수, 우변 밑줄 긋고 y라는 함수를 봤을 때 좌변 그래프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우변 그래프 초록색으로 나타나면 두 허근을 가져? 만나는 교점이 없겠네? 서로 직선과 이차 함수가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가릿? 그럼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무조건 허근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좌변으로 넘겨서 똑같은 구조를 갖게 바꿔보면 ax제곱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 이퀄 0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생기는데 좌변 그래프 y2라고 놓고 우변 그래프 y라고 놓으면 이때는 다시 x축과 x축에 떠있는 2차 함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해되죠? 파란색 그래프가 변형 전에 y1 그래프, 자 검은색 그래프가 변형 후에 y2라는 그래프였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실근을 갖지 않는 허근 갖는 케이스라고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x축하고의 위치 관계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제 조금 발전시켜서 일반적인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발전이 된 거죠. 그럼 선생님 더 발전 안 시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모든 고비를 잘 넘어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했다라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